안녕하세요. 라라쌤이에요. 오늘은 한국기능사 실기시험 도식화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사 시험을 보러 들어가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문제 앞모습만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를 보고 똑같이 앞, 뒤 도식화를 그려서 제출해야만 해요. 여러 가지 기출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인저고리 형태를 가지고 오늘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기능사 실기시험을 위한 도식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제가 준비한 거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자와 격자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 스케치를 하듯이 편안하게 쓱쓱 그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방법, 자와 격자를 활용해서 그리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문제가 딱 출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면만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답안지에 십자를 그려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평행이 잘 맞도록 그려주셔야겠죠? 어떻게 평행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으시면 종이 끝면하고 평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맞춰봐 주세요. 일단 십자를 그려주고요. 그리고 그림을 이제 우리가 도식화를 그리다 보면 선이 이렇게 좀 많아지면서 어디가 원래 처음, 중심, 십자 부분이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찾기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을 찍으시거나 십자 표시를 한 번 더 진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시험지에도 똑같이 십자 표시를 해주세요. 이 소매 화장 부분에는 이미 길게 가로선이 있으니까 그으실 필요가 없고 세로선만 그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어주시고 이제 필요한 부분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은 사이즈를 재서 이쪽에다 옮겨 그려줄 거예요. 자를 시험지에 대시고 그 시험지에 치수를 재주세요. 보시면 우리가 이 선을 내려 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고리 길이, 그리고 진동의 위치, 그 다음에 수구의 위치, 이렇게 이런 좀 필요한 부분들을 재서 바로 시험지에 바로 적어주세요. 진동선까지는 2cm, 그 다음에 소매 화장 끝까지는 5.8cm, 그리고 중심선은 저고리 길이는 2.3cm가 되겠습니다. 적어주시고 또 필요한 치수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소매 진동 길이와 옆선 길이, 그리고 수구의 길이가 되겠죠. 진동을 쟀더니 1.35 정도 되고요. 옆선 길이는 1.9, 그리고 수구는 0.8입니다. 이렇게 적어두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알 것 같지만 여기다 옮겨 그릴 때도 그렇고 이 반대쪽 그릴 때 잴 필요 없이 똑같은 치수로 대칭되게 그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적어두시는 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매에 베레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 이 화장의 소매의 절반 정도 되는 지점을 또 자로 재어두시고 점을 찍어두시면 나중에 소매 베레 연결하실 때 도움이 되세요. 이 소매의 절반 정도 되는 지점을 쟀더니 1.4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 방금 쟀던 그런 부위들을 우리가 그린 십자 위에 바로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아까 2cm, 6.8cm 시험지에 제시된 문제를
답안지에 옮겨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2.3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로선을 그어주시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항상 선을 수직으로 잘 그어주셔야 됩니다. 1.35 아까 진동선, 그리고 옆선 길이가 1.9, 그리고 수구도 0.8 내려와서 표시해 주시고요. 아까 절반 정도 되는 지점 1.4였죠? 네, 점을 찍어 주시고요. 이제 이 선들을 연결하면 저고리의 이 윤곽선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연결을 해주시냐면, 자를 대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축도자를 대서 시험지 자를 어떻게 대야지 적절할지 생각을 하시고 이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옮기실 때 양쪽에서 만나는 선이 뾰족해지지 않도록 평행선을 하나 미리 그어두고요. 중심선에 아까 우리가 자를 댔던 대로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죠? 그대로 옮겨서 돌연선을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그어주시고, 이제 소매 베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렸을까? 물론 이 선을 자를 대고 연결하셔도 되지만, 시험지에 한번 자를 대보시고 자를 어떻게 됐을지 이렇게 되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대로 또 옮겨서 우리가 찍어 놓은 점들을 이어서 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옮겨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레와 소매 베레와 저고리 돌연선 그렸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치수를 표시해서. 그런데 이제 깃을 어떻게 그릴까? 깃도 이렇게 다 사이즈를 재서 옮겨야 되나요? 아닙니다. 격자를 방한자를 우리가 시험장에 들고 가게 될 텐데요. 방한자를 활용해서 이 방한자의 한 칸이 0.5cm고요. 시험지에도 몇 줄 그어 놓고 답안지에도 그어 놓고 그 격자 안에서 기준점들을 찾아서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2칸 정도 깃을 그리기 위해서 선을 2개 그어주시고요. 이 위쪽은 보니까 한 칸만 그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직을 잘 맞춰서 그어주세요. 반대쪽도 2칸. 그리고 아래쪽 이 화장 있는 부분 아래쪽으로도 깃이 위치하는 부분 정도까지만 그어주시면 되겠죠. 시험지에 이 나오는 문제의 디자인이 조금은 그림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시험지와 똑같이 복사한 것처럼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2칸만 그어도 될 것 같은데 3칸까지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내 시험지에도 똑같이 옮겨서 격자를 표현해 주세요. 시험지에 그려준 격자만큼 시험지에도 그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여기 그어놓으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선이 많아지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려두시라고 한 거예요. 종이도 돌려가시면서 편한 대로. 이 격자선은 너무 진하게 그으실 필요는 없겠죠. 잘 맞춰서 평행하게. 네,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그어주시고 나서 격자 안에 깃이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보면 이 중심,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이 중심으로부터 한 칸째 되는 격자에 깃의 윗부분들이 위치하고 있죠. 이 깃의 높이 같은 경우는 이 격자의 절반 정도, 절반보다 살짝 위인 것 같아요. 센치를 재시지 말고 내 시험지에 그 격자 반보다 조금 올라간 지점, 시험지하고 동일한 지점을 찾아서 선을 그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요만큼 깎여 들어온 게 보이시죠? 그거를 표시해 주시고요. 대칭되게. 그 다음 이 깃 아랫부분, 고대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옆에 격자 칸의 절반보다는 약간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정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반대쪽도 대칭되게 표현을 해주고요. 이 점들을 연결해 주시면 이제 깃 윗부분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렸는데 대칭이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깃을 어디로 내려 그을지를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출제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름으로 가려져서 깃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내려져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 정도라고 표시를 해보세요. 그러면 중심에서 2칸 내려온 지점에서 양쪽으로 나간 지점인데 2칸 내려오고 중앙 정도 되는 것 같죠? 예, 양쪽 다 중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제 이 선을 내려 그어주시면 깃이 되겠죠? 이 깃 모양이 곡선인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점을 기준점들을 찍으셔서 연결해 주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잘 그리실 수가 있겠죠. 반대쪽은 또 대칭되게 이렇게 어려운 깃이 완성이 됐습니다. 동정을 표현해 주시고 우리가 항상 잘 잊어버리는 깃 고대선과 D중심선 표현해 주시고요. 동정도 양쪽이 동정의 굵기가 같도록 신경 쓰면서 그려주시고 최대한 시험 문제와 비슷한 간격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꼭 여기를 막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끝까지 그냥 내려보고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정은 마감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고름을 한번 그려볼게요. 고름 역시 위치도 이 고름이 묶여져 있는 위치도 격자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심선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살짝 이 격자선들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려주세요. 이 고름이 묶여져 있는 이 위치도 딱 격자선까지네요. 그러면 우리도 최대한 고름 모양 비슷하게 흉내내서 표현해 주시고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는 부분도 이 격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밖으로 나가져 있지 않고 그려져 있어서 그대로 따라 그려볼게요. 길이만 잘 생각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고름 길이가 너무 길어 보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진짜 기네요. 이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해서 마지막 완성선 표현하기 전에 수정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고름까지 그렸고, 그 다음에 섭은 보시면 섭도 쉽죠? 여기에서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나갔는데 오른쪽 선은 약간 중앙보다 살짝 들어와 있고요. 왼쪽 선도 위치가 어딘지 보시고, 위에는 직선으로 내려붙고 아래쪽만 곡선으로 표현을 할게요. 네, 이렇게 섭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반대쪽 몸판만 마무리 해주시면 이 방법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반대쪽 중심선에서부터 반대로 아까 우리가 기재해둔 치수대로 얼른 그려볼게요. 진동선까지 2cm, 화장 끝까지 5.8cm. 선을 내려붙고 수고가 아까 0.8이었죠? 가운데 1.4 표시해 놓고, 아까 진동선이 1.35, 그리고 옆선 끝이 2.9 였습니다.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자를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해보고 반대로 돌려서 그대로 미팅되게 해주시고요. 도련선도 아까 우리가 자를 어떻게 썼는지 대보고 반대로 돌려서 표현해주세요. 고름을 갈아서 여기는 안 보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저고리 도식화 앞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쉽죠? 이 뒷판 같은 경우는 이대로 선을 내려 그으셔서 뒷모습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고름이 지금 제가 시험 문제 갖고 있는 거에 잘못되어 있는데 이쪽에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상 자와 격자를 통해 그리는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거의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기출 문제들도 이런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다 그리신 이후에 짙은색 검정색 펜으로 완성선을 표현해 주시고 연필선은 다 지워 주시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한번 이 짙은색 펜으로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완성선을 그리실 때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옷 중에서 고름이 가장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다른 거 먼저 그리고 고름을 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름 안쪽으로 다른 이런 깃이라던가 섭 부분을 표현하게 돼서 또 이거는 펜인데 지우기가 어렵잖아요. 또 지우느라고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름을 가장 먼저 그려주시도록 해주세요. 종이를 돌려가시면서 편한 방향으로
이제 김만 그리면 되겠죠? 이 부분도 잘 막아주시지 않아서 틀리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꼭 깃 모양 그림 시험 문제대로 보시고 잘 이해하시고 그려주세요. 이렇게 다 됐고요. 이제 연필선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선을 잘 보실 수 있게 좀 진하게 그렸지만요. 실제 시험에서는 선을 연하게 그으시고 잘 지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앞뒤 완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미술 시간에 스케치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그런 기억을 더듬어서 그림 그리듯이 그려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회장 저고리로 해볼게요. 반회장 저고리는 민저고리에서 끝동만 추가된 디자인이죠. 거의 같은 디자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역시 시험장에 가시면 앞면만 출제가 되겠죠. 이걸 보시고 그려주실 거예요. 스케치 하듯이 그리는 방법은 사각형 박스를 활용해서 그리는 방법이에요. 먼저 시험 문제 받으시면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나 격자를 쓰는 게 물론 정확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뭐랄까 작은 치수들을 막 이렇게 일일이 재가면서 하는 것을 선호하시지 않거나 약간 체크하면서 정확하게 그리게 되잖아요. 잘했으면. 근데 이거는 약간 형태 전체 형태를 눈으로 보면서 빠르게 쓱쓱 그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연습을 해보시고 본인에게 더 잘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자로 활용을 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스케치를 해버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서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그러면 이제 스케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먼저 받으시면 이게 형태를 한번 쭉 보세요. 보시면 길다란 사각형 형태죠.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고 답안지에도 길다란 사각형을 직사각형 네모 박스를 그려주세요. 이때도 이거를 처음부터 자로 그냥 하셔도 되겠죠? 이 사각형을 그리실 때도 수평선이 맞는 게 좋을 텐데 이 간격 종이 끝에 하고 수평선을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세요. 이 정도 되는 직사각형인 것 같죠? 천천히 그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직사각형 형태를 그려놓고 전체적으로 또 한번 보시면 이 전체 소매와 몸판이 3등분 느낌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각형도
내가 그린 사각형도 3등분 하는 느낌으로 나눠주시고요. 그렇게 해놓고 보니 이 사각형보다는 여기가 더 폭이 좁은 직사각형이죠? 그거를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소매는 조금 더 좁죠?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양쪽이 대칭이 돼야 하니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렇게 해두시고 이제 중심을 찾으셔야 돼요. 중심을 가지고서 이것도 이제 어느 쪽으로 선을 내려 그어야 될지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에 십자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십자를 그려주시게 되면 여기가 바로 중심이 되겠죠. 이 선을 중심으로 위로 선을 한번 그어주시고 여기가 이제 그러면 중심선이 되고요. 가로로도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시험 문제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각선을 그어서 중심을 찾아주시고요. 이거를 또 자로 하셔도 되겠죠. 중심을 찾고 위아래로 이제 중심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한번 자로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를 자로 활용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체크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3등분인 것 같아서 3등분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체크를 한번 한다면 몸판은 4cm고 소매 화장 길이는 3.8이거든요. 3등분 거의 3등분이기는 한데 몸판보다 소매가 아주 살짝 짧다. 이 정도 파악을 하시고 네, 저도 몸판이 지금 4cm 그런데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길게 됐어요. 4.2 정도 돼요. 그래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우리는 자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를 활용하시는 것도 이쪽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되겠네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중심선 같은 경우 그냥 자로 그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잘라낸 줄인 선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깃도 보시면 전체 몸판과 깃의 비율이 거의 3등분인 것 같죠? 그래서 3등분 점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 중심을 우리가 그려놨기 때문에 이 양쪽이 균등하게 2등분이 되시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이쪽으로 작은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해두고 이제 형태를 보시면 위쪽이 깎여 있죠. 이 사각형 형태를 놓고 본다 하면 그래서 이쪽을 깎아주세요. 깎고 이제 선을 내려 그으면 될 텐데 내가 그린 사각형이 이 긴 높이보다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조금 낮춰서 그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깃 윗부분이 됐고요. 깃 아래를 어디로 내려 그을지 보시고 아까 우리가 그어놓은 중심선을 중심을 중심으로 왼쪽은 약간 조금만 나갔고 오른쪽은 좀 많이 나갔죠? 그거를 표시를 해주세요.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림을 보시고 이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정을 할게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반대쪽 대칭 4개 또 내려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역시 깃이 완성이 된 거죠. 또 동정을 표현해주고, 이거는 이제 스케치 하듯이 그리는 거기 때문에 선이 여러 가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조금씩 정리를 해주시면서, 너무 지저분하면 좀 정리를 해가면서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동정 표현하고요. 한마디로 그림 밑 그림에 스케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소매를 한번 그려볼게요. 소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중심선 그어놓은 거에서 살짝 이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보다 여기가 살짝 올라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더 많이 올라가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양쪽에서 깎아주시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소매만 아까 우리 자대고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재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옮겨 그리셔도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수고 표현하고 깎아주시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스케치 하듯이 그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자르돼서 또 이런 것도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제 몸판을 해볼게요. 여기 비율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하고 여기 좀 더 짧아져야 될 것 같죠?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중심선, 여기보다 앞처짐 내려와 있죠? 보시고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조금 더 내려볼까요? 이때도 자를 활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손으로 그려주셔도 되고, 중심선에서 오른쪽에 섭이 있고 이 정도 나가서 그려주시고요. 이제 고름을 그려볼게요. 고름은 아까 우리가 그려놓은 십자 표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들을 좀 이제 진하게 마무리 해주시고요. 완성 아닌 선들은 좀 지워주시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셨을 때는 한번 검토는 하셔야 돼요. 짙은 색으로 표현하기 전에 너무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검토했던 이 제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양쪽 길이가 다르지는 않은지, 몸판과 소매의 비례는 어떤지, 그리고 몸판과 깃의 비례는 어떤지, 그리고 양쪽이 대칭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봐주셔야 돼요. 봤는데 좀 예쁘지 않다 싶은 부분들을 조금씩 교정을 해주시고, 최종 마무리를 하신 후에 이제 짙은 색 펜으로 완성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중심선과 고대선 빠뜨리시면 안 되겠죠? 네.
이 정도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그리시면 시험 문제보다 그림이 좀 더 크게 그려지거나 작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만 체크를 잘 해주시고 이 정도 그리실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어떤 건지 첫 번째 방법, 자와 격자를 사용했던 방법, 두 번째 이렇게 스케치 하듯이 그리는 방법 확인을 여러 번 그려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또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쓸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많이 모두 연습하셔서 꼭 모두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라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